연일 계속되면서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미세먼지 피해가 누적되면서 농작물의 생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풍천 풍서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정통신문으로 소개된 경력이 실제와 차이가 커 학부모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영주를 방문해 혁신 사례를 직접 살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던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도서관이나 복지관처럼 국민 삶과 밀접한 시설 위주로 전환하겠다. 정부가 밝힌 생활 SOC 사업의 큰 그림입니다. 최근 영주의 공공건축물들이 이 생활 SOC의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 구도심에 재작년 문을 연 노인복지관입니다. 철도로 주민들의 동선이 끊기면서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던 동네였는데 주변을 공원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을 세우자 골목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집은 남루하고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분들의 어울려 사는 삶의 모습은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그 마을 구성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읍사무소와 보건진료소는 디자인 설계에 농촌 경관이 고려됐습니다. 이렇게 장소적인 특징과 역사성 등 공공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영주의 공공건물은 20개에 달합니다.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생활형 사회 간접 자본의 모범 사례로 영주를 꼽았습니다. 우리 영주가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더 욕심을 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발전의 새로운 그 선구자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정부는 생활 SOC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체감이 높은 생활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목보다는 건축에 방점이 찍히면서 공공건물의 발주, 설계, 디자인을 통합 관리하는 영주의 공공건축 제도가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전국 80여 개 지자체와 단체가 영주를 찾아 10년 차를 맞은 공공건축제도의 운영 방식을 꼼꼼하게 배워갔습니다. 시장님이 한번 바뀌시고 현재 계속 이어서 좋은 정책이니까 이어서 해야 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우리 전국 지자체에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과 생활 SOC 공모 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최악이라는 미세먼지가 물러갔지만 일상화돼버린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구 경북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 학교 상당수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 두 종류 중 하나라도 갖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대구 53.2%, 경북 43.5%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평균 79.7%보다 훨씬 낮은 꼴찌 수준입니다. 중고등학교를 합한 전체 학교 설치율도 대구 38%, 경북 32.2%로 전국 평균 58.1%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구의 고등학교는 설치율이 13%, 중학교는 20%에 불과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낮은 집행력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이 유독 아이들과 관련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런 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건강권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상반기 안으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공기정화기나 청정기나 순환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 생각 안 하고요.
이 소나기 같은 거 하면 10년 아닙니까? 그죠? 전국에서 가장 늦은 무상급식 도입에 이어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공기정화장치 도입 역시 꼴찌 수준에 머물면서 교육복지에 유난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런 지적에 교육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각급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앞당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만간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각급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올해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설치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미세먼지 피해가 누적되면서 농작물의 생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 주 생산단지인 서산의 한 마을. 뿌연 미세먼지 사이로 푸른 마늘잎이 제법 올라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늘잎이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겨우내 눈비가 안 와 직접 찬바람을 맞은 탓에 언 겁니다. 잎끝이 붉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땅을 파보니 마늘 뿌리까지 물렀습니다. 위서부터 주고 내려가가지고 끝에 가서 이제 뿌리까지 완전히 아주 고사돼 뿌리는 거 이렇게. 무름병이라 불리는 잎집 썩은 병이 도는 겁니다. 농작물 생장엔 봄철 날씨가 중요한데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미세먼지 탓입니다. 안개가 잦고 미세먼지가 자주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서 마늘 생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습하다 보니까 마늘 잎집 마름병이 발생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은 난지형인 스페인산 마늘에서 나타납니다. 서산에서만 전체 마늘 농가의 5%가량에서 잎집 썩은 병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가에선 한 달에 한 번 치던 약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려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쪽파나 양파 농가 역시 미세먼지 탓에 곰팡이병의 하나인 노균병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인체 건강은 물론 농작물 생장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일반 학원보다 적은 돈으로 주요 과목은 물론 다양한 예체능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방과 후 과정은 신청 경쟁이 치열한데요. 도청 신도시의 풍천풍서초등학교에서 현직 방과 후 강사들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풍천풍서초 방과 후 학교. 영어와 수학부터 피아노, 미술, 코딩 등 29개 과정의 전교생 절반이 넘는 600여 명의 학생이 정규 수업 후 한 개에서 최대 3개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실 같은 인기 수업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이 학교 방과 후 교사의 이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가정통신문으로 보낸 방과 후 운영 안내 중 강사 프로필입니다. 수학 강사 이력엔 방과 후 경력 5년이라고 기재됐지만 실제 경력은 1년이었습니다. 여기 경력에 5년 돼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 5년 경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학습지 경력이 5년이고 방과 후는 1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경력을 할 때 방과 후 경력하고 무슨 경력 합산해서 공인되지 않은 개인 과외부터 교습소, 학습지 등 갖은 경력을 더했다는 건데 수상한 경력 합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과 후 경력 7년의 영어 강사는 실상 2년, 3년이라던 피아노와 한자 강사의 경력은 단 1년, 급수가 존재하지 않은 한자 속독 자격증은 1급 표기가 더해졌습니다. 6개월 경력의 신입 강사도 어엿한 2년차 방과 후 강사로 이름 올렸습니다. 학원 경력 몇 년, 학원 운영 몇 년, 방과 후 몇 년 이렇게 표기돼서 넣기가 문제가 돼서 그냥 쉽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 직원이 생각을 하고 다 같이 그냥 방과 후 경력 몇 년으로 이렇게 표기했던 게. 확인된 경력 부풀리기만 5명, 전체 강사진의 20%에 이르는데 학교 측은 업체가 위탁 운영에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업체로부터 강사 이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력을 지금 현재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력 의혹이 제기된 지 몇 주가 흘렀지만 프로필 정정이나 별도의 공지도 없는 상황. 방과 후 과정은 일주일째 진행 중입니다.
별도로 통지받은 사실도 없고요. 학교에서 사교육을 대비해서 운영하는 그 방과후 교사들이 경력을 속이는 것은 학부형과 아이들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강사 수수료의 과다 징수와 임금 체불, 교구 납품업체에 대한 백마진 횡포 등 방과후 위탁업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경북은 작년 33곳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직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후 대응 과정과 개선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진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항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고 복구 과정은 힘겨웠지만 지역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발간한 백서 112로 지진 그간의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시간대별 대처와 피해 복구 상황을 타임라인에 기록하고 사진과 도표 등의 자료를 더해 포항 지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진 대응 과정과 개선점을 상세히 기록해 추가 지진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복구 수습까지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은 그게 또 잘못된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서는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소, 땅 밀림 현상과 액상화 현상, 수능 시험의 연기를 지진의 주요 이슈로 꼽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필로티 건축물 규제를 포함한 내진율 향상과 신속 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지진 대응 역량 강화, 이재민 복구 지원 체제 개선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 트라우마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포항시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먼저 지진백서를 발간했지만 포항시는 피해 현장의 상황을 더 상세하게 기록해 알려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백서는 이북 형태로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에 관한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부록 형태로 이번 지진백서에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선관위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선관위 관련 활동비 사용 문제로 고발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고 경북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2년간의 파행 끝에 신임 임원을 선임하면서 정상화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문경관광개발은 제16기 정기주총을 열어 박희힐 대표이사 등 7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지난해 5억 4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에 액면가 5.5%를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문경관광개발은 현 씨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려는 이사진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려는 쪽이 부딪히면서 2017년 3월부터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징계안에는 미국 출장 중 스트릿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일 의원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가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정하면 윤리위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김희수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천 책임을 지고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폭행 추태와 최규일 국회의원의 스트릿바 출입, 이번 도박 사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벌인 일이라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도민의 얼굴에 먹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저출산 고령화 특별대책위가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인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주제 강연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성혼 촉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권 소식을